정치마스터, 오늘은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분 리포트 보셨는데요. 네. 양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네, 오늘 저도 김웅 의원 인터뷰 기자회견을 좀 봤습니다. 예. 근데 뭐 역시 가장 알맹이인 예. 고발장을 전달받은 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 네. 그래서 뭐 맹탕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그러면서도 일부 언론이 제기한 그런 자료들을 볼 때 자기가 또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예. 또 뭐 여러 가지 배우 의혹설도 제기하고 그래서 좀 오락가락도 하면서 예. 뭔가 좀 이게 앞으로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사실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 예. 뭐 그것을 아마 국민들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예.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기자회견이고 인터뷰고 할 때마다 말이 달라지니까 그래서요. 예. 사실은 이제 헷갈려서요. 예. 이제는 기억도 안 납니다. 뭐 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수사를 하는 입장 또는 이제 재판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사람은 말이 수시로 달라지는 경우에 그 준칙으로 삼은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그것은 가장 최초로 이야기한 것이 진실에 더 가까울 거다. 처음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다음에 살을 붙여서 점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최초 이야기가 사실에 가깝다, 그런 판례도 있는데 지금 김웅 의원은 뭐 도대체 그것도 또 솔직히 좀 실망스럽고요. 저는 오늘 자신이 실제로 이번에 언론에 공개된 그런 내용의 고발장을 받은 것이 맞는지, 그리고 자신이 전달한 것이 맞는지, 전달한 상대방은 누구인지,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전달받은 사람이 그동안에 이야기하기는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의 핵심 인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라면 전달받고 나서 자기가 선대위에서 어떻게 조치를 한 것인지, 또는 뭐 그냥 증발시켜 버렸는지, 제보자는 이런 이야기는 또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든 것이 전부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뭐 관여하지 않았다, 또는 관여했을 수도 있는데 기억은 나지 않는다. 그런데 결국에 또 제보자로 지목받은 사람은 한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아니다, 나는 뭐 그런 문서 본 적 없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타난 건 결국 언론 보도만 남았거든요. 그리고 또 실체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김 의원님 사실 헷갈리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제보자는 자신을 공익신고자라고 얘기했고 그런 문건 본 적이 없다는 건 그 최강욱 의원 고발장 쓴 분이 한 얘기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또 제보자라고 지목받은 분이 또 언론에 공익신고 한 분이요. 공익신고 한 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또 다른 또 다른 분은 또 등장했어요. 저도 김재원 최고님 말씀을 좀 첨언하면, 그러니까 되게 뭐 술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관된 변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나머지는 다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본인이 손모 검사한테 이 문자를 보내서 윤석열 총장님을 잘 모셔라 문자를 보냈다는 거라든지, 또 최강욱 의원 고발장 건에서는 자기가 메모지 한 장 수기로 써서 줬다고 이렇게 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것을 받아서 준 당시 국민의힘의 관계자 또 아주 특정을 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로지 본건 고발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받았다면 뭐 졌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늘 좀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게 무슨 죄냐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이게 되게 의혹을 죽이려고 무슨 일이 하다가 아닌데 웃음이 나오네. 의혹을 좀 풀려고 하다가 모르겠어요. 본인이 의혹을 풀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문득 웃음이 아니, 우리는 얼마나 헛웃습니다. 제가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김 의원님은 검찰 계시면 수사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저렇게 저 의도가 뭔가요? 저런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변호사 나오셨을 때는 법적인 의미가 많은 것 같다,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게 어떤 부분이 드러나면 그 책임 부분이 법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제받으려는 의도가 해석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처음에 이제 한두 번 인터뷰 내지는 또 기자의 질문을 받았을 때는 당시 기억이나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자기가 이제 방어를 하는 답변이었던 것 같고, 오늘 기자회견은
그냥 저 변론이 아닌가. 예, 자기 그 변론이란 사법적인- 말씀이시죠? 예, 사법적인 어떤 그 저 수사나 또 그 사법적인 책임을 책임에 면하기 위한. 예, 대응하기 위한 그런 변론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 진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그런데 했습니다. 김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당에선 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있는 것 같은데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만 그거는 좀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 차원에서도? 당에서는 사실은 김웅 의원이 언론에 저런 이야기를 하고 당에서 물어보면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이긴 예. 하지만요. 당에서도 이제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당대표- 만약 당에 접수가 됐다면 그 문건이 있는지 이 정도는 김웅 의원의 진술 말고도 확인할 수 있는 거 그건 아닌가요? 이미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예. 전혀 뭐 당에서 어떤 그런 문건이 접수가 됐다든가 또는 그런 말씀하신 대로 김웅 의원을 통해서 제3자가 받아서 당에 접수했다거나 당에서 어떤 그런 문건을 가지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근데 최강욱 의원 고발건은 여기서 보도된 그거랑 거의 비슷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8월. 그게 이제 예. 시차가 워낙 다르고 4개월인가 그렇고요. 또 예. 하나는 그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그 법률지원단 소속의 변호사는 뭐 초안을 어디서 받았다고 예. 하는데 그럼 초안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그 초안은 또 어디서 왔는지도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 그 예. 부분들 정도는 당에서 확인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런 어떤 사실관계. 앞으로 이제 한번 예. 해봐야죠. 예. 예. 당에서도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의혹이 자꾸 예. 곧바로 아마 예. 내일 최고회의가 있으니까 최고위에서 어떤 뭐 담당자를 지정하고 어떤 결론을 내릴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 의원님은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 일단은 상황에서? 이게요. 대선 전국을 앞두고 벌어졌기 때문에 또 가장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도 복잡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은 각 캠프 간에 얽혀설킨 이해관계가 있을 거고 그 이해관계 속에서 이 진실이 어떤지에 대한 굉장한 좀 주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 서로 이게 불신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서로 불신하게 되고 또 서로 내부 총질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방금 앵커 말씀대로 당 지도부가 좀 딱 나서서 예. 교통정리를 하고 조사할 건 하고 고발할 건 하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 현 당 지도부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예. 오불 관원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예. 이게 결국은 지금 오늘 시민단체가 윤 총장과 김웅 또 의원 등등을 고발했습니다. 예. 공수처에. 그래서 수사의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곤욕스러운 입장을 그냥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 윤 총장의 지지율이 좀 빠지는 형국이고 네. 홍준표 후보가 올라간 이 상황 속에서 더 좀 무기력할 가능성 뭐 있는데 과연 이제 아까 김철구 말씀대로 당 지도부가 이걸 어떻게 좀 처리할 것인가 주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해결 방안을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이론의 여지 없이 김웅 의원과 그다음에 그 제보자 예. 지금 뭐 사실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상대로 어떤 경위였는지를 당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예.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예. 어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실관계를 드러냄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 당에서 그 본선까지 이어질 여러 가지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사건을 보면 사실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너무나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외부의 공작이라든가 예. 또는 또 다른 음모가 있는지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끌려갈 수는 없는 상황이죠. 예. 지금 근데 그 제보자란 분이 핸드폰까지 다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도면 금방 어떤 사실관계 드러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이게 예. 제보자라는 분의 스마트폰을 예. 수사기관에 전달했으면 그 보낸 상대방은 찾을 수 있는데 예. 만약에 김웅 의원과 지금 제보자 간의 사이에 예. 제보자가 다른 또 전달자가 있으면요. 만약에 제보자가 지금 김웅 의원이 밝힌 대로 예. 당 그 선대위의 핵심 인사였다면 그 사람이 제보를 하면서 단순히 이런 걸 내가 이런 게 있다라고만 할 게 아니고 예. 김웅 의원으로부터 당시 이런 말을 하면서 이것을 받았고 이것은 당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예. 되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당에 누구를 줬다든지 더 나가서 뭐 줬는데 뭐 그냥
버리더라든지 예. 또는 뭐 대책이 없이 해서 뭐 어디로 흘러가서 굴러 다녔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텐데 지금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요? 지금으로선 본인이 이제 자진해서 신원을 노출시키고 자신이 공익 제보로 인정해 달라고 다 제출했으니까 지금은 뭐 모든 걸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런데 상식적 추정으로 보면.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예. 언론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 당이요. 예. 그냥 뭐 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걸 보면 이 제보자가 김웅 의원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전달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 제보자의 이 스마트폰으로는 직전 전달자만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김웅 의원의 그 기자회견 내용으로 보면요. 직접 전달했다는 취지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기자회견 아까 보시면 몇 명이 있는데 전달한 몇 명인데 그중에 나를 이런 용어로 쓰는 사람은 특정이 되고 그 사람한테 제보했기 때문에 그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 전달이나 중간에 끼진 않았을 것이란 진술은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렇게 주목받은 예. 사람은 나는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또 아닌가요? 예, 뭐 어쨌든 예. 어쨌든 그 스마트폰으로는 지금 이것과 또 뭐 김웅 의원과의 또 다른 뭐 통신이 있으면 그런 내용이 찾아질 뿐이지 예. 김웅 의원으로부터 김웅 의원이 받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준 사람은 찾을 길이 없거든요. 예. 그럼 그것은 김웅 의원의 스마트폰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뭐 그분은 무슨 뭐 사연이 많은지 6개월마다 한 번씩 이걸 바꾼다고 하거든요. 아, 지금은 또 바뀐 건가요? 그럼 그 당시에 거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6개월마다 한 번씩 네. 바꾼다니까. 그럼 지금 스마트폰은 조사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통화 사실 조회를 해도 예. 지금 그때 당시 작년 5월의 통화 기록은 남아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김웅 의원은 밝힐 방법도 없고 뭐 계정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기억도 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손준성 검사가 예. 수사를 받기 때문에 그쪽에서 단서가 나오든 예. 또는 제보자에게 일정한 단서가 나오든 또는 당사자들이 모두 뭐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든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전말이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김 의원님 그 노골적인 질문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 내부에서 네. 당 내부에서는 지금 어떤 당내 경쟁이 치열한 상황 아닙니까? 네. 서로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까? 막 좀 이 당내 경쟁의 어떤 그 음흉한 결과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당 내부에서? 뭐 그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예. 저도 확실하게 답변 드리면 그런 분위기 없습니다. 근데 왜 웃으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저도 혹시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예. 질문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라고 답변도 하곤 했지만 또 김웅 의원 이야기는 그 제보자가 당을 떠난 사람이고 당 밖의 뭐 허황된 뭐 황당한 대선 후보의 캠프에서 지금 일을 벌인 것이고 제보자가 밝혀지면 어떤 세력이 개입했는지도 알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우리 당내가 아니고 당 밖의 그 근데 어떤 세력이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싶습니다. 김웅 의원 말씀은 걸르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니 상황에서 저는 그 말 듣고 상당히 기뻤는데 지금 보니까 또 뭐 그렇게 느끼시죠? 지금은 이제 상당 부분 걸러야 된다는. 하여튼 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양 의원님도 역시 그런데 그 결론은 김채호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뭐 지금 감찰이나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 가장 빠른 예. 수단이 그 손준성 검사 예. 쪽 아마 감찰이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송 검사 자체는 전혀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 역시 감찰과 수사 뭐 거기서 네. 좀, 예.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이 의혹의 그 단서 속에서 시발이 손준성 검사니까 예. 거기서 보냈냐 안 보냈냐 우선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하고 예. 본인은 실제로 제가 전해 듣기로는 예. 자신은 그런 고발장을 쓴 적도 없고 쓸 이유도 없다. 내가 왜 아무리 뭐 대검에 근무하지만 예. 왜 총장의 그 사적인 부탁을 받느냐 하고 완강한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제 3자 예. 입장에서 보면요. 예. 윤석열 전 총장과 그 주변 측근들의 캠프에서의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정확히 네. 정말 그 소신을 가지고 또 확실한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쭉 언론을 통해서 접한 거로는 조금 뜨뜻미지근한 게 예.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좀 의혹이 더 계속 증폭이 되고 있는가. 아니 그런 그거는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 가는 게 윤석열 총장은 당초에 이게 윤석열 총장이 뭐 시켰다라고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뭐 하여튼. 예. 근데 실제로 손준성 검사조차 나는 준 적이 없다 그러고 또 자기가 고발장 쓴 적도 없고 뭐 김웅 검사에게 그런 문건이나 그런 자료를 준 적도 없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도대체 윤석열 총장은 아무 관련이 없는데 거기에서 자꾸 가담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사리에 맞지 않죠. 김 의원님, 손준성 검사한테 직접 통화하신 건 아니시죠? 저는 그분을 몰라요. 아, 전에 들으신 예, 거 전에 중에 혹시 들었습니다. 손준성 보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추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완전 조작이랄까? 아니면 이러이러한 과정에 내 이름이 들어갔을 수 있다. 이런 거에 혹시 들으신 건 없습니까? 완전 부인하는? 자기 자신은 예. 전혀 이 사건과 완벽한 무관하다는- 조작이라는 지금 그런 주장입니다. 주장입니까? 예. 아니면 그런 주장일 것임? 아니 그거는 분명히 제가 전해 그냥, 들었습니다. 아, 손준성 보냄 자체가 완벽한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조사를 예. 뭐 조사를 할 테면 해라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예. 누가 뭐래도 이 저수지인 김웅 의원의 이 태도와 말이 너무 오락가락하고 예. 의심을 사기에 지금 굉장히 크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손준성 검사나 윤 총장님이나 그 주변 사람들의 말이 전혀 지금 설득력이 예. 없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식이라면 김웅 의원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향후? 일단 지금 고발은 됐습니다. 근데 고발은 됐는데 예. 따지고 보면 무슨 죄인지 모르겠어요. 죄도 없어요. 아니, 전달만 했으니까요. 아니, 만약 뭐 본인에 따르면. 예. 본인이 그것 때문에 만약에 줬다면 난 읽어보지도 않고 전달만 했다. 그게 예. 무슨 죄냐 예, 이런 그렇죠. 입장이거든요. 지금 얘기가 그거죠. 예. 그러니까 공범은 아니다 뭐 이런 예, 취지인데 그런 취지인데요. 예. 그러면 사실 피의자로서 강제 수사를 하기도 좀 어렵고 예. 소환하면 뭐가 나오기 전까지 말씀이시죠? 예, 뭐가? 예. 예. 소환해도 안 가면 할 수 없고 뭐 그런 입장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이 김웅 의원으로서는 근데 상식적인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좀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이게 그뿐만이 상식적이지 아니고 않은 분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답변에. 예. 일단 말을 많이 바꿨고 하기 예. 때문에 그 뭐 상식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고 예. 당에서는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고 특히 예. 이제 대선 국면에 이게 경선 버스는 시동도 제대로 안 걸리고 예. 있는데요. 뉴스 버스만 자꾸 나와가지고 참 황당한 일인데 예. 이 상황에서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나와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부 계시니까요.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김웅 의원을 하실 필요에 대해서는 못 느끼십니까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있으면 예.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있으신 것 같으니까 좀 이따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양 의원님은 저 이낙연 후보 캠프를 도와주시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그저께 좀 약간 좀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캠프가 어떻습니까? 예. 사실 좀 비등비등하거나 예. 그래도 뭔가 잘 될 거라는 믿음과 예. 또 여러 가지 확신이 있었는데 기대를 뛰어넘는 어떤 기대라기보다는 예상을 뛰어넘는 참패다. 여기에서 좀, 그런 예. 측면이 있어서 그러면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후보와 예. 캠프의 의원님들 또 캠프의 핵심 관계자들이 밤새워 토론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근데 200만 명 정도의 선거인단 권리당원 합쳐서 200만 예. 정도 되는데 이제 한 5%도 까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예. 여기서 심기일전하면 예. 오늘부터 시작되는 64만 명의 선거인단 1차 슈퍼위크를 잘 예. 마무리하고 그다음은 이제 호남으로 하는 거니까 예. 호남의 대거 그 선거인단과 권리당원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 해보자 이런 각오를 다졌습니다. 근데 그저께는 제가 이렇게 기자로서 이렇게 보면 캠프 전체가 좀 당황했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막 일정 엉클어지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그런데 네. 호남의 경우에요. 호남의 경우에 전략적 투표를 잘하기로 그 유권자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전략적 투표의 방향이 이재명 지사의 압승을 몰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게임을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낙연 후보를 다시 밀어줄 수도 있고 어느 쪽으로 보세요? 물론 캠프니까 낙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두 가지가 예. 다 상존하는데 특히 이 국민의힘 예. 그 고발 사주 의혹 저것도 굉장히 예. 이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좀 빠진 형국이고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우리 여권은 누가 윤석열을 이길 것이냐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전략을 좀 바꾸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후보의 본선 경쟁력 중에서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덜어는 그런 후보를 좀 내는 게 어떠냐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앵커 말씀하신 그 두 가지도 있지만 국민의힘 발 저런 태풍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 이재명 후보의 압승으로 끝날 것 같으세요? 관전평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는 어제 그 엊그저께 이낙연 후보가 나와서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 그런 발표를 했는데요. 그거 보고 선거가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네거티브다 이렇게 스스로 자백을 하고 나오는 그런 선거운동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앞으로는 좀 더 그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뜻을 더 받들고 심기일전하겠다고 해도 될 일을 이제 네거티브 중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격한 거 전부 헛소리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그것은 결정적인 실수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 점은 제가 좀 반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사실은요. 그 듣는 분들 중에는 네거티브라는 나쁜 말로 들은 분들도 있고 또는 뭐 그 정도 검증은 해야 된다고 생각한 분들도 있을 텐데 스스로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제가 보기에 페이스를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나빠지리라. 네거티브라고 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을 다 부정은 아니고요. 네거티브로 오해를 살 만한 사안들은 좀 자제를 하고 다만 검증이 꼭 필요하고 또 새로운 팩트가 드러나는 것들은 그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금 국민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 뭐 양극화 해소라든지 또 경제 부양이라든지 이런 좀 국민들의 그 더 삶을 챙기는 그런 쪽으로 일단 더 초점을 옮겨가고 그리고 또 경선을 하는 과정에 뭐 이 겸증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는데 다만 어제 그제의 분위기상으로는 그런 기조로 앞으로 가겠다는 취지죠. 양 의원님의 해명은 제가 이해는 가지만 그 캠프 분위기에서 이낙연 후보의 어떤 그 후보 캐릭터랑 그동안의 선거 방식이 어울리지 않았다는 자기 반성이 있어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하는 뭐 추정은 충분히 되는데요. 그런 게 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이낙연 후보께서 인성이 좋으시고 품격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거티브라고 뭐 비쳤던 그 모든 것들이 문제 제기는 뭐 누가 봐도 당연히 해야 할 건데 상대방의 이 전술에 말려서 그 후속타를 못 치면서 괜한 오해만 받고 그렇다는 아마 자성도 있었습니다. 자기 반성이 분명히 있었군요.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팩트에 근거해서 또 끈질기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오히려 정책적인 면이라든지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좀 치중을 하자. 김 의원님 보시기에 호남 유권자들은 몰표를 줄 것이라고 아까 그럼 그 얘기를 연장선상에서 해석하면 그렇게 전망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께서 사실은 본거지인데 본거지에서 자신의 그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셔야 되고 또 이제 이 정권의 연장을 바라는 많은 호남의 유권자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뭔가 페이스를 잃은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마 상당 부분 이재명 후보 쪽으로 좀 쏠리는 현상을 빚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그 여론조사를 어제 다 공유했을 겁니다. 일부 언론의 여론조사 보면은 이제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이낙연 또 홍준표 후보와 이재명, 이낙연 이 양자 대결을 보면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되게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 충청도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굉장히 정치되거나 하락의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지. 그래서 제가 아까 국민의힘 발 그런 태풍도 한번 지켜보고 또 아까 앵커 말씀하셨지만 호남의 유권자들, 선거인단들의 마음도 한번 좀 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김 의원님은 자당 말씀을 좀 해주시면 홍준표 후보의 부상 이거는 뭐 추세적으로 좀 분명한 것 같은데 어떻게 분명한 어떻게 보세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좀 더 좀 강한 이미지의 지도자 그런 분들을 바라는 심리가 국민들에게 많이 퍼지는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가 그런 면에서 좀 부각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더 강한 캐릭터. 예. 그리고 우리 당에서 윤석열, 뭐 홍준표 이런 분들이 부상하는 것도 아마 그런 지금 분위기에 편성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시간은 거의 다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꼭 하실 말씀 있으면 예. 두 분 뭐. 되게 역대 대선을 예. 보면 뭐 병역 비리 의혹이라든지 예. 뭐 BBK 의혹이라든지 이런 대형 약재들이 터졌는데 그건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앞으로 그런 그 의혹들이 많이 터져 나올 건데 그것을 좀 우리 이 정치권이나 또 우리 사회가 좀 슬기롭게 잘 정화해서 좋은 후보를 뽑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병무비리라는 거는 민주당에서 김대엽을 시켜서 벌인 한판의 사기극이거든요. 제가 이제 의혹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은 하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싸우시기 직전에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